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매출입니다. 근데 이 매출이란 게요, 다 같은 고객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신규 고객으로 인한 매출, 또 다른 하나는 단골 고객으로 인한 매출, 이렇게 됩니다. 신규 고객을 끌고 오는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매장의 매출을 압도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줄 곳은 당연히 단골 고객이거든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부터 총 2편에 걸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장사라는 것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단골로 바꿔주는 이 작업,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 매장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고객으로 인한 매출이 높게 일어날 수 있어도 결국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초반 오픈빨이라고 받고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흘러 들어온 물을 담아둘 그릇이 작으니 결국 계속해서 밖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린 살기 위해서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물을 들어 올릴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물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담기 바쁘고, 물을 담을 그릇을 키우지 못하면 이렇게 매번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골 고객들, 여기를 좀 볼게요. 매출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순간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최소 장사하면서 말이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지속성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돈이 들어가야 하는 홍보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아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매 방문 때마다 혼자 오진 않거든요. 여러 지인들을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내 매장을 소개해 줍니다. 말 그대로 공짜 홍보를 해준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냥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흔한 순수질이 아닌 매장의 발전을 위한 굉장히 양질이 좋은 것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운이 좋으면 내 매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벌리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우리 목표는 일단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재방문 고객부터 만드는 일입니다. 내 가게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줘야 단골이 되어줄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럼 재방문 고객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본질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방문 효과, 두 번째는 메뉴 전략,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가지의 최적 상태를 다 취하긴 정말 어려운 거고요. 내 매장 상황에 따라서 당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조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요소마다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챙겨야 할 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방문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첫인상을 위해 매장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교육까지 심혈을 기울인 거고요.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장사 처음 시작한 초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실수가 발생하게 되냐면 무조건적인 친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의무감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문 받을 때 막 무릎 꿇고 친절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투머치한 느낌이 들고 이러면 고객들도 다 알아차린단 말이죠. 부담스럽고 진심이 없어 보여요. 결국 그 매장을 다시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손님과 사장님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우리 가게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자 하는지, 또 그렇게 탄생한 음식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매장이 오래되었다거나 특별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셰프의 경력이 화려한다거나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단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 집은 그래서 사장이 재료에 심혈을 기울이는군. 아하, 이 집은 사장이 밑반찬 하나도 음식과 어울리게 준비하는 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 직원들이 예약 전화 하나도 성의 있게 받는군. 이런 발견들이 하나하나가 모이게 되면요, 고객이 그 식당에 대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걸로 내 매장의 첫인상을 판가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앞서 말했던 부담의 요소가 있으니까 벽에 써붙이거나 메뉴판 하단 또는 테이블에 인쇄물 같은 것도 깔아두면서 매장에 나의 스토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뭐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방법과 수단이야 고민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손님의 여정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내 가게에서 먹었던 음식은 여러 요소에서 기억에 남는 한 끼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흔히들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이런 말 하죠. 아, 몰라, 당장 어제 먹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사는 잘 기억이 남지 않지만 매장이 손님과 유대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런 말로 바뀌게 돼요. 아, 몰라, 근데 어제 새로운 그 족발집에서 매운 양념족발 먹었는데 진짜 괜찮더라. 그 집 추천하고 싶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방문 효과라는 겁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의 식사 경험을 어떻게 구성해 줄 건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재방문 의사를 불러오는 본질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메뉴 전략이에요. 이 메뉴의 구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방문율 차이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메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고 출시할 메뉴들은 분명 다른 가게들과 구분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무시되기 일쑤예요. 왜냐면 내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다른 가게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으면요, 이 가치가 사라지고요, 다수가 찾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요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욕구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한다는 건 이러한 수요의 음식이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각기 방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그 가치를 평가할 그 기준이 되는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가격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메뉴의 구성을 고민해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초기 방문율이 시작되고 재방문에 이어지는 스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메뉴를 생각할 때도 이 수요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의 근원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러 올 때 어떤 욕구가 충족되길 바랄까? 이 공간을 통해 그들은 어떤 가치를 얻는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은데, 사실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관점을 갖기가 어렵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많은 사장님들이 바로 공급자의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요리 실력과 투입된 노력의 정도를 손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가치로 여기죠. 그리고 이걸 근거로 가격을 정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맛을 뽑는데 적어도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가격을 묵직하게 정하고 장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게 아무리 퀄리티가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일단 손님과의 장벽을 한 겹 만들고 시작하시게 되는 건데요, 물론 가격이 좀 있더라도 팔리긴 팔려요. 안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팔리니까 와, 이렇게 해도 나가긴 나가는구나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러는 동안 이 가격 저항선에 걸리는 다른 고객들은 어때요?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게 돼요. 또 방문한다 치더라도 이미 가격 저항을 느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엄청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한들 정작 체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그 가격이 내가 생각한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수요를 차단하는 꼴이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메뉴의 가치는 그 다음인 거죠. 초반 수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가져갈 마진이 줄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그 정도의 선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서 내놓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원가율까지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식재료의 퀄리티가 낮으면 손님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남기거든요. 저렴한 단품 판매를 하더라도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목적을 매출과 마진에만 두게 되면 장사를 길게 이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손님들이 내 가게의 메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초기 방문율을 잡을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내 가게에서 접할 다음 가치를 기대하도록 만들어야 재방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명심해야 할 건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박리담일식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손님들이 내 가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부담 없는 제안을 먼저 하시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 인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퀄리티에 비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그 경험이 바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치로 남게 되는 거죠. 초반 수요는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료 수준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끼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내놓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 됐으면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가격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메뉴를 생각할 때 이 수요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수요의 근간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욕구의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늘려야 다음 스텝인 재방문 유도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욕구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 생각해보니 여기가 진짜 원초적인 욕구들이 모이는 곳이겠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익명의 공간이에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든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하기 힘든 말들,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는 차마 말 못했더라도 아쉬웠던 여러 가지들 얼마든지 남길 수 있죠. 여기서 악플 이야기는 논외입니다. 이거는 음식점도 똑같아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여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거나 문득 그 메뉴의 히스토리들이 궁금해져도 웬만해선 사장님께 물어보는 일이 잘 없죠. 하지만 온라인은 달라요. 어떤 말이건 가감없이 다 알 수 있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에 대한 진짜 관심, 이걸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나의 진짜 욕구들,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아이디어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줄 댓글이나 리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댓글, 각종 배달앱, 유튜브 등등 이런 곳에 달린 수많은 의견들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일단 내가 생각한 메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메뉴를 하는 식당을 찾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식당에 달린 리뷰들 또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댓글 같은 거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쓱 살피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그 메뉴에서 다 채우지 못했던 진짜 본심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돼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한다라거나 우리 동네 식당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사장님이 위스키에 대해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더 특별해진 기분이었다, 이런 곳곳에 많은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봉 기능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만큼 그 의견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다는 말이니까요. 그럼 그것들을 긁어 모으다가 내가 만들 메뉴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요소를 추가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메뉴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메뉴만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스토리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게 되면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메뉴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뭐예요? 사람들이 바랬던 진짜 욕구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진 상품이니까 수요가 점점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메뉴의 단가를 높여도 가격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그 메뉴의 실제 가치가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그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싸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실 고객이 비싸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잘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 상품을 사지 못한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고 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고객이 내 매장과 메뉴를 인식할 때의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수요를 더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반드시 재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친구들을 바꿔가면서 방문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또 자신의 지인을 데려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신규 고객 유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수요의 곡선이 어떻게 돼요? 쭉 우리 흔히 말하는 J커브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고 기존에 없던 방식을 추가하고 새로운 제안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초반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수요를 늘리는데 성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열심히 살면 잘 된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기나긴 여정의 우리 중간 단계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웬만한 베테랑 자영업자 레벨에 올라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다음이죠. 재방문 고객을 단골 손님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풀어볼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풀어낼 중요한 비법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